성악가 테너 김호중 더 클래식 앨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발성. 현직 교수 필립 황의 완벽 분석. 필립의 감성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필립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악가 테너 김호중 더 클래식 앨범 발매 기념 일환으로 성악가 테너 김호중의 클래식 발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완벽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귀처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정중히 아주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중 씨가 성악에 첫 입문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준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의 발성과 테크닉이라는 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은 있어도 발성이 탁월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발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발성이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발성의 8알은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발성은 그저 목을 푸는 일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나 아마추어 합창단 또는 이런 문화센터 개인 레슨을 통해 배운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중가수나 뮤지컬 가수들조차도 이 발성은 그저 목을 푸는 정도로만 여기는 현역 가수들도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성악부의 발성은 조금 더 심층 접근을 하게 되면 1차원적인 목을 푸는 것 외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컨대 사람의 몸을 총으로 비유하자면 총알은 호흡과도 같다라는 말씀. 총알은 호흡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좋아도 즉 총이 신형의 최첨단이라고 해도 총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듯 이 총알 같은 호흡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호중 씨의 이 성악에 최적화된 최신형 총과 같은 신체와 총알과도 같은 호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호중 씨는 이 호흡을 어떤 성악가보다 굉장히 잘 이용 또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호흡도 목소리처럼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숨 쉬듯 한 호흡으로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며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닌 갓 태어난 아기가 물속에서 유연하게 호흡하며 수영을 하는 것처럼 호중 씨도 선천적으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마치 노래를 하기 위해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또는 호흡을 가지고 또는 성대를 가지고 또는 공명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요. 그래서 그 어떤 인위적인 소리의 파생이 아닌 매우 잘 빚어진 장인의 손에 빚어진 도자기처럼 그 소리가 품이 있고 수준 높고 훌륭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가장 선망하는 성악가 파바로티가 발성의 8알은 호흡이라고 논하듯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김호중의 호흡, 김호중의 발성은 호흡의 중요성을 그대로 실행해 보여주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호흡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호중 씨가 성악가로서 테너로서 사용하는 그 자신만의 발성, 그 호흡을 영상을 통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호중 씨의 팬들이 이 호중 씨의 그 타고난 성량, 독보적인 이 목소리로만 가창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호중 씨가 성악가로서 테너 가수로서 사용하는 발성이 이 목소리가 아닌 호흡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호중 씨가 사용하는 그 호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중 씨의 턱을 유심히 관찰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테너 김호중이 어떻게 호흡을 오픈, 열어서 가창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세계적인 성악가의 발성은 이 턱 그리고 혀를 사용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테너 김호중도 그리 가창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악 코칭에 이 턱 사용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턱을 열기 위해서 입을 많이 오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사람들의 골격과 이 흉상 구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분석하겠습니다. 턱의 오픈은 이 공명을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명은 울림을 말합니다. 그 울림의 필요 요소 중 하나가 턱입니다. 이 성악 발성에 있어서 턱은 이 육안으로 보여지는 오픈이 아닌 입안, 이 경구개와 이 연구개의 상승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안의 오픈은 절대 입을 활짝 개방해서는 안 됩니다. 입의 오픈은 이 연구개와 경구개의 오픈이 아닌 상승을 의미합니다. 상승은 즉 광대뼈의 상승을 의미하죠. 후에 호중 씨가 가창할 때 이 광대와 이 미간을 찡긋하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밀도 있는 소리를 자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성 테크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악적 발성의 턱이 오픈이 될 수 있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호흡을 들여 마시고 그 호흡을 유지하여 동시다발적으로 광대뼈를 상승시키는, 자연스럽게 턱은 열리고 경국에는 상승이 됩니다. 호흡. 네. 특히 테너 김호중 씨가 이 중고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성 테크닉이기도 합니다. 미간과 광대를 찡긋하듯 영상을 통해 감상하실 텐데요. 테너 김호중 씨가 완벽한 발성을 구사하는 또 다른 테크닉 중 하나가 혀입니다. 혀는 이 성악 발성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혀는 곧 텍스트, 곧 언어를 올바른 공명에 이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중 씨는 이 혀의 위치를 통해 어렵고 난해한 외국어의 텍스트를 전혀 불편하지 않게 가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듣는 이로 하여금 그 가사와 의미와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턱 오픈, 그리고 그로 인한 혀의 올바른 위치를 통한 밀도 있는 소리를 뽑아내는 영상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적인 테너 성악가 김호중 더 클래식 앨범 발매 기념 김호중 클래식 발성 완벽 분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발성의 깊이를 일반인들이 확인한다는 건 영한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김호중 씨를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진정한 팬이기 때문에 호중 씨의 성악적 발성에 대해서도 알고 배울 필요가 있으며, 호중 씨의 고향과도 다름없는 성악을 바탕으로 지금껏 성장해 온 만큼 더불어 12월 11일에 발매될 클래식 오페라와 가곡을 더 심층적으로 감상하고 그 감흥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세계적인 테너 김호중의 더 클래식 앨범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이 필립의 감성 채널에서 응원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테너 김호중 발성 완벽 분석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빈체로.